한성진 부장판사가 많은 사람들이 예측과 달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그 형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 또는 야당에서 관측하는 거는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야당에서는 자, 벌금 100만 원 이상 조금 더 나오거나 아니면 그 밑에 나올 거다. 자,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허를 찔린 겁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 한성진 부장판사가 이재명이 선고하는 과정에 자, 이 항소심, 즉 2심에서 아주 감형할 수 없도록 그렇게 판결을 딱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과 민주당은 지금 멘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감형. 보통 선거법은 이 감형이 많이 됩니다. 자, 벌금이 뭐 이 100만 원 넘을 경우에 그 나중에 뭐 사과하고 그리고 뉘우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90만 원, 80만 원 이렇게 해서 벌금 100만 원이 선거법에는 당선 무효형이냐 유효형이냐 이게 기준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100만 원이 데드라인입니다. 100만 원을 넘으면 배지가 달아나기 때문에. 그런데 아예 이 판결에는 징역 1년 때렸다. 징역 1년 집행유예. 보통 다른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그 다음에 벌금형으로 바꾸는 경우가 드물 뿐만 아니라 감형 사유가 되는 것을 아예 한성진 부장판사가 이번 판결에서 집어넣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우선 이재명은 두 개의 혐의입니다. 하나는 김문기를 몰랐다는 거와 백현동의 용도 변경은 바로 박근혜 정부 국토부가 협박을 해서 그래서 빼줬다는 겁니다. 우선 김문기를 몰랐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이재명은 김문기를 알고 모르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인식의 문제다. 그 사람을 알고 모르는 거는 그게 표현의 문제가 아니고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 인식의 문제다. 그거 어떻게 처벌할 수 있냐 이렇게 했는데 자, 그에 관련해서는 한성진 부장판사가 이문기를 몰랐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가지고 다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대신에 이재명이 김문기하고 골프를 치지 않았다 하는 것은 그 거짓말이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김문기 씨하고 딸이 영상 통화를 했는데 거기에 김문기 씨가 오늘 아빠가 시장님하고 골프 쳤다, 유동규 법무장하고도 쳤다, 많이 탔어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거 결정적인 증거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자, 뭐 이렇게 사진을 조작해가지고 마치 내가 골프를 친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안 쳤다 이런데 그게 거짓말. 이재명이 거짓말이 너무나 교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이 다시 김문기를 몰랐다고 다툴 수 있는 부분은 자, 이게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 인식의 문제인데 어떻게 이걸 처벌할 수 있느냐 했는데 그걸 이미 여기서 무죄를 줬기 때문에 이제 항소심에 가서 다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유죄를 무죄가 됐다. 나머지 여기 이번에 이 이재명 관련해서 이 한성진 부장판사가 받아준 이 정인이 52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불러낼 사람을 다 불러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더 이상 부를 정인도 없고 판사가 또 어지간한 정인은 계속 나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받아주지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자, 그렇다면 이 이재명이 백현동의 용도 변경 이것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협박을 했다 했는데 자, 우선 이재명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그 국감 받는 과정에서 이 민주당 의원이 질의를 해가지고 그 얼떨결에 내가 그런 답변을 했는데 백현동 거기 이 용도 변경은 국토부 샌다. 국토부가 이 협박을 했다. 그리고 이 협박이라는 용어도 내가 자주 그 연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런 협박을 느꼈을 만한 심리 상태를 말한 것이다. 이렇게 교묘하게 돌려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판결에서 딱 드러난 것은 이 이재명이 자, 더불어민주당 의원하고 짠 것 같습니다. 딱 물으니까 본인 판례를 딱 꺼내가지고 끄집어갖고 여기 딱 보면 이렇게 해서 국토부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협박을 했다라고 판례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딱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판례를 들고 나왔다는 것은 이미 우발적으로 질문 답변하다가 그래서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재명이 이 권순일과 김만배가 만나갖고 자기 형을 정신병원 강제로 입원시켰을 때도 그때도 방송에서 패널이 질문하는데 갑자기 내가 질문을 받고 그래서 내가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번도 마찬가지다. 그 놀이를 갖다 댔지만 그러나 판사는 패널이 있잖냐. 네가 패널 들고 미리 준비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국토부에서 시켰다. 이렇게 했잖냐. 이건 우발적으로 나온 게 아니다. 계획적으로. 둘째, 자, 이재명은 이것은 국감 때니까 경기도지사 때 국감 때니까 이것은 정언 감정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는 처벌받지 않는다. 그래서 선거법으로 처벌받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런데 한성진 부장판사는 이것은 이재명이 국감을 굳이 이런 발언을 안 해도 되고 하는 건데 국감을 간 것은 나중에 이재명의 발언을 보면 내가 국감에 가서 이런 발언을 할 때마다 지지율이 팍팍 오르더라. 이재명이 지지율이 오른다는 것은 바로 그때 선거를 임박해서 그때도 경기도지사직을 사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지사직을 자신의 선거에 이용했다는 겁니다. 그게 녹취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국감에서 이런저런 발표를 하고 자 질문을 받을 때마다 지지율이 팍팍 오른다. 그 교만해진 이재명이가 자기 자랑한다고 그 이야기 다 했는데 그때 이 발언은 자 경기도 국감을 겨냥 행사가 아니라 이 발언은 전적으로 대선을 겨냥해서 한 발언이다. 그래서 이재명은 선거법 위반했다. 빼도 박도 못하고 딱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다툴 여지가 없다. 법조인들은. 그래서 이재명의 면목이 된 것은 보통요. 자 항소심, 항소, 그 고등법원에 가는 항소라고 하고 대법원에 항고라고 그러는데 이 항소심에 가서 다툴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주장한 건 전부 다 받아줬기 때문에. 두 번째, 그러면 이 한성진 부장판사가 왜 이런 신의 한 수 이런 판결을 했을까? 특히 한성진 부장판사는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소속은 거기에 돼 있는데 활동은 아주 엄격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비형이다, 과묵하다. 그래서 이 한성진 부장판사는 다른 사람들 얘기를 할 때 듣기만 듣고 있지 뭐 말하기를 좋아하거나 말을 많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한성진 부장판사는 심지어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카카오톡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카카오톡.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접촉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재판을 앞두고는. 그러니까 재판 전으로 해가지고 재판장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옵니다. 흰 마스크. 그러니까 흰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내가 지금 피고인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수긍하는 모양을 보여준다거나 웃는 모양을 보여준다거나 또는 인상을 재그린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피고인들이나 또는 검사 측에서 오해를 할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표정을 읽히지 않겠다. 너무나 철두철미합니다. 그래서 이 표정 관리도 그렇고 법원에서 이 판결할 때도 철두철미하게 원칙 논자다. 그러니까 국제인권법 연구했는데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죠. 정의당 관련해서 판결이 있었는데 1심에서는 무죄라고 했는데 그걸 항소심 그 고등법원에 있을 때 이 한성진 부장판사가 유죄로 선고했습니다. 징역에 정유예. 그러니까 이게 뭐 이념이나 진영에 관계없다 이렇게 보이고 더군다나 이번에 이재명의 이런 판결은 판사들은 대부분 이걸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딱 가리고 판결한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한성진 부장판사가 정치인 이재명 제1야당 대표 이재명을 보지 않고 일반인으로 판결을 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유창훈 부장판사가 이재명은 유죄가 인정된다. 그렇지만 정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영장을 기각한다. 이렇게 완전히 정치인 이재명 봐주고 노골적으로 봐줬다 선언을 했기 때문에 유창훈이가 욕을 들어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자, 이 이름을 딱 가리고 판결한 것 같아.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행동을 하면은 감형 이유는 없고 가중처벌 사유가 있다. 가중. 그래서 여기 물론 보통 징역 8개월 그리고 지금 벌금이 많으면 700만 원, 800만 원 이게 기준인데 그거보다 더 높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는 것은 그 가중처벌 사유를 그대로 냈다. 가중처벌 사유라고 하는 것은 그게 바로 이재명이 선거법 그 관련 전력이 있습니다. 선거법. 그 지난번에 선거법 관련해서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자 지금 그 무엇보다도 이 한성진 부장판사를 비롯해서 법 쪽에 보고 있는 건 이재명이 이번 재판 과정에서 보여줬던 사법방해. 자 이게 너무 도를 지나쳤다. 판사들이 보통 생각을 갖고 있는 판사라면 아 저 사람은 진짜 안 되겠다. 이건 뭐 사법부를 파괴하려고 하고 있다. 노골적으로. 그래서 그 앞에 그 신진우 부장판사만 하더라도 법원이 배정되고 나니까 지지자들 찾아가서 신진우 부장판사의 피부 껍질을 벗겨가지고 의자를 만든다 이런 시위 발언을 했고 그리고 재판 지연 이게 너무나 심했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봐줄 욕구가 전혀 없고 그래서 아예 항소심에 가서라도 이재명이 자 여기 형을 더 줄일 수 있는 요지를 싹 없애버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법원에는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습니다. 이 법 적용한 거, 선거법 이 적용한 게 맞나 안 맞나 그것만 보기 때문에 지금 이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은 사실상 1심과 2심인데 2심에서는 1심에서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을 다 유죄로 봐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은 끝났다. 그래서 이재명은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자, 이 항소심과 항고심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남은 거는 각각 3개월 하나 이 강제 규정입니다. 특히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걸 엄격하게 지키고 만약에 그게 2개월 안에 이 재판 진척이 별로 없을 때는 사유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유서. 그래서 판사들이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뭔 수를 다 써봐도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또 과거처럼 단식한다, 쓰러지거나 자 이럴 경우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자, 그 증거 자료나 이런 게 다 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수를 쓰더라도 이재명이 빠져나갈 기목은 없다. 그걸 만들어 놓은 분이 바로 한성진 부장판사,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학인 주임 판사, 박명 판사. 이 사람들이 아주 대한민국을 살리는 판결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아주 정형적인 판단이다, 합리적인 판단이다. 이게 그동안 김명수가 어지러 놓은, 망쳐놓은 사법부를 정상화시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그래서 이 11월 25일 날 있을 이재명의 위정조사 이 담당하는 판사도 이제는 좀 한결 부담을 들어준 상태였어. 그래서 이재명이 이미 빠지가 날아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이미 판결을 된 상태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이재명을 재판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도 지금 법조계에서는 법정 구속이 가능하다. 징역 1년, 주진우 의원은 어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징역 1년의 법정 구속. 지난번에 국회 동의를 받는 거, 요 혐의와 관련해서 이미 지난 회의에 국회 동의를 받아버렸습니다. 받았는데 유차원 판사가 영장을 기각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국회 동의를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유효하다.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은 이제 완전히 사실상 끝난 끝물이다. 이렇게 해서 민주당 어제 집회나 전체 분위기를 보면은 굉장히 술렁술렁하고 있고, 겉으로는 와 똘똘 뭉치자 하고 있는데 지금 딱 보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도 노무현 길로 간다, 동지가 뭐 어떤 뜻입니까 하면서 나는 살아있다 라고 하는데, 결국 이재명은 나는 죽어가고 있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재명이 직접 연단에 올라와서 이 대규모 집회에서, 자, 이재명은 안 죽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다, 노무현의 길을 내가 가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3차 집회가 열렸는데, 주말마다 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판하는 그런 집회였는데, 자, 표는 그렇게 붙이지 않았고, 현수막도 그렇게 붙이지 않았고, 오로지 이재명 살리달라고, 자, 호소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이런 비판보다는, 자, 지금 이 세상이 권력자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국민 여러분이 이긴다, 아주 추상적인 이야기. 그러면서 자신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길을 걸어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떤 길입니까? 결국은 뇌물 받고 돈 받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 길인데, 자, 이 이재명도 지금 그걸 생각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오늘 비가 추적추적 오니까 사람도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완전히 지금 이재명의 끝이, 종말이 저렇게 비참하게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 사람도 많이 안 보이고 호응도 적고, 자, 이재명은 본인이 관련 지금 결코 죽지 않는다, 나는 절대 안 죽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자기가 죽음을 임박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자, 지금 이재명이 그 어떤 말을 하더라도 이제 이재명은 사법 판단에 의해서 거짓말쟁이, 이 말 저 말 거짓말쟁이, 거기다가 사법 방해까지 한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더라도, 자, 콩으로 매주를 쏜다 해도 이재명 말을 믿을 수 없다. 온갖 현란한 말을 다 쓰지만 이재명은 이제 신용할 수 없는 인물이 됐습니다. 자, 이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후 첫 집회에 이재명이 참석했는데, 자, 이재명은 연단에 올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이재명이 펄펄하게 살아서 인사드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펄펄하게 살았어. 자, 그만큼 이재명은 지금 죽게 됐다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살아서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 나 이제 죽었구나. 사실상, 자, 이 선거법에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받고, 그리고 다음번 이제 9일 정도 지나면은 이재명은 위정교사와 관련해서 거기 징역 3년형이 구형되었으니까, 그것도, 자, 이 선거법처럼 절반만 선고를 하더라도 징역 1년 6개월이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동정정과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의 집행유예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 지난번 국회에서 이 이재명의 대북 송금과 그리고 위정교사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을 받았다. 자, 그래서 이재명은 법정 구속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진우 의원도 지난번에 이재명의 선거법 관련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할 것이다,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이번에는, 자, 여기 징역 1년에 법정 구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은 얼마나 쫄여 있는지, 자, 계속해서 자기가 이재명을, 자, 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된다.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의 싸움이 시작됐다. 우리가 펄펄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속 살아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재명은 나 죽게 됐어요.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도 힘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 분위기도 그렇게 호응하지 않고 오늘 거기다가 비까지 오니까 더더욱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자.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민주주의도 죽지 않는다. 이 나라의 미래도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 이재명은 죽는다. 그리고 지금 이 나라의 미래든 민주주의 이 나라의 이재명의 미래는 죽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오늘 집회는 김건희, 이른바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대회 또는 특검 촉구 이렇게 이름 붙였는데 연단에 오른 민주당 인사들 대체로 전날에 있었던 이재명의 이 선거법 1심 선고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재명 이제 재판이 줄지어 있게 되니까 자기를 구속하지 말아달라. 제발 나를 풀어달라. 자, 그래서 이재명은 계속해서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펄펄 살아있다.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의 인설한 대목을 보시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열어준 그 길을 제가 따라왔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개인 이재명이 아니라 이 나라 국민들의 충실한 도구로서 유용하게 쓰여지기를 바랬고 그 이상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투명한 자, 이게 여기 이런 걸 보면은 이재명은 자 노무현도 사실 뭐 뇌물도 받았다 이런 비판도 있지만 그런데 노무현은 이재명처럼 그렇게 거짓말하거나 또 이 덮어 씌우거나 강교하게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상에서 이런 정치인은 없었다. 너무나 범죄도 많고 너무나 간사하고 너무나 술수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이런 자들은 우리 역사상 전무후무 한국 역사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런 인물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노무현을 끄집어 들어왔습니다. 노무현이 지금 민주주의로 활짝 일어났다. 이재명하고 노무현하고 닮은 점이 뭐가 있습니까? 없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지난번에도 뭐 김대중, 조봉암 이런 걸 비유하면서 자신과 동의라고 하는데 이재명은 거의 천하의 잡범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온갖 범죄, 정말 끔찍한 인물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은 노무현 내세워가지고 또다시 자기를 지켜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오늘 이 자리에 보니까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고, 뭐 저녁에는 좀 제법 사람 많이 있어 보이는데, 자, 이 저녁 시간, 낮 시간에 보니까 아주 비가 오고 모여있는 사람들이 아주 이렇게 초라해 보였습니다. 여기 집회가 열리는데, 여기를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있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재명도 정말 초라한 모습입니다. 이게 조선일보에 나와 있는 지금 오늘 집회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덤성덤성. 저녁에는 사람들이 아까 연설할 때 보니까 제법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초라하다. 자, 여기 보면은 오늘 저녁에 이 집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지금 이 집회에 노래도 부르는 사람도 있고 뭐 이 온갖 이야기 다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면 이재명이 나와가지고 제발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자, 여기 보면은 사람이 모여있는 상황. 면이 앞으로 보이게 들어주시고 제가 구호를 선창하면 자, 지금 현장에 보면 사람이 그렇게 많아 있지 않습니다.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도 오고 이재명이 이제 끝났다 싶으니까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뿔뿔이 흩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은 사실상 끝났다.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바로 다음부터 계속해서 징역형이 나오고 앞으로 이재명이 범죄하면은 그것도 징역 15년, 20년. 자, 대북 성공 같은 경우는 15년, 20년. 그러니까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이것도 중형. 그러니까 이재명 말대로 평생 50년 이상 감옥에 있어야 될 것 같다. 지금 나이가 60이니까 50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 110살 때. 그러니까 이재명은 사실상 끝났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판결을 통해서 가장 불안한 사람들이 이재명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화영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화영 이제 끝났구나. 야 빨리 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김만배도 야 나도 끝났구나. 자, 이 김만배가 지금까지 자기 돈을 지키기 위해서 입을 꼭 다물고 있는데 그런데 이재명이 감옥 가고 대통령이 안 되면 이제 모든 것이 물거품 되고 숲으로 돌아가는.
이화연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재명이 저를 뒤집어 쓰고 그래서 자기 부인이 나서가지고 막 법정에서 난리를 피우게 됐는데 그 왔다 갔다 진술을 번복하고 검사 회의가 했다고 그러는데 자 그러니 지금 이 상황에서 굉장히 곤란한 사람들 많다. 그러나 거꾸로 지금 서정욱 변호사는 이번 판결 25일 날 이 김동연 부장판사가 이재명의 위정조사 판결을 하게 되는데 다소 아주 많이 느긋해졌다. 왜? 앞에 그 부담을 전부 다 한성진 부장판사가 징역형으로 때렸기 때문에 자신은 지금부터 부담 없이 이미 이재명은 징역형,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 징역 1년 이상 그리고 법정 구속이 가능하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보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 모임에서 박찬대는 자 연단에 올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다. 검찰 독재 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한 정치 판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법기술자들의 국민 주권을 침해하고 법치를 우롱하고 있다. 국민의 법감정을 벗어난 정치 판결에 분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국민의힘에서도 자, 민주당의 이 장외 집회는 자, 판사들을 급박하는 취향의 또다시 양형 사유가 계속 쌓이고 있다. 한동훈 대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통상의 국민이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판사를 급박한다면 그런 행동이 중형을 선고하는 양형 사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재명이 이번 선거법 위반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중형이 선고된 것도 판사들을 속였다는 겁니다. 이리저리. 자, 그러니까 재판도 지연하고 온갖 재판에 지각도 하고 조퇴도 해버리고 자, 이런 사태들이 그대로 드러나 보이는 점에서 그래서 이재명이 계속해서 중형 선고가 이제는 불가피하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은 이제는 빌 곳이 없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 아닐까. 윤석열 정부에게. 자, 완전히 자, 어제 판결로 인해서 이재명의 위치나 전국의 구도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 자, 그래서 지금 살려달라고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 하는 걸 보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죽기 직전입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라고 업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처량해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